한국의 부자들이 죽을 각오로 시작하는 부자 되기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상복 작가의 한국의 부자들 일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 책은 부자가 되는 길이 거창한 비법이나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로 저를 단단히 사로잡았어요. 예를 들어 책 속에서 최 씨가 부인과 3,000원짜리 음악 테이프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인은 길거리 노점에서 1,000원에 살 수 있는 테이프를 왜 4,000원이나 주고 샀냐며 따졌고, 이 작은 원칙의 차이가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생생한 단면이죠. 이런 에피소드는 책을 펼치자마자 독자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책의 줄거리와 핵심 메시지, 시사점, 그리고 다른 독자들의 반응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마지막엔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어보고 싶어요. 책의 줄거리: 평범한 사람들의 부자 되기 여정. 한국의 부자들 이는 한상복 작가가 자수성가한 한국의 143명의 부자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삶, 습관, 그리고 성공 비결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책이에요. 2003년에 출간된 이 책은 전작 한국의 부자들에서 다룬 개별 사례를 바탕으로 부자가 되는 데 필요한 공통된 원칙과 실천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작품이죠. 전작이 부자들의 삶을 세포 단위로 들여다봤다면 이 책은 그들의 성공을 관통하는 뼈대를 더 명확히 제시해요. 책은 죽을 각오로 시작하는 부자 되기 4단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 프로그램은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과 사고방식의 변화를 단계별로 안내해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줄거리. 책은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단계는 부자들의 삶에서 발견된 실천 가능한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독자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담고 있죠. 첫 번째 단계, 부자 마인드, 몸부터 바꿔라. 이 단계는 부자가 되기 위해선 사고방식보다 먼저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 자산 100억 원 이상의 부자 길 씨는 살도 못 빼면서 부자가 되겠다는 건 터무니없다고 단언했어요. 그는 젊은 시절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습관을 들였고, 이렇게 모은 종자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죠. 그의 이야기는 부자가 되는 길이 거창한 지식이나 운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절약과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또 다른 사례로는 이모 씨가 나오는데,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경제 흐름을 분석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 습관 덕분에 그는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읽고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죠. 이런 사례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일상을 단단히 다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요. 두 번째 단계, 습관이 붙었으면 이젠 원칙이다. 이 단계는 부자들이 성공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 원칙의 중요성을 다뤄요.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박 씨는 싸게 사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해요. 그는 부동산 거품이 끼기 전에 미리 매입하고 시장이 과열될 때 과감히 매도하며 큰 수익을 남겼죠. 박 씨는 신문의 부동산 광고 패턴까지 분석하며 투자 타이밍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광고가 늘어나면 그 지역이 과열되기 전이라는 신호로 삼았다고 해요. 또 다른 부자 정 씨는 빚을 두려워하지 말되 갚을 계획은 철저히 세워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는 은행 대출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했지만 항상 상환 계획을 세워 리스크를 관리했죠. 이런 사례들은 부자들이 단순히 운에 의존한 게 아니라 치밀한 원칙과 계획으로 성공을 쌓았다는 점을 보여줘요. 세 번째 단계, 부자가 되는 과정을 즐겨라. 이 단계는 부자가 되는 여정 자체를 즐기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책 속 김 씨는 부동산 투자를 게임처럼 즐겼다고 해요. 그는 불황기에 남들이 외면하는 땅을 싸게 사들였고, 호황기에 이를 팔아 큰 돈을 벌었죠.
그는 돈 버는 과정이 고통이 아니라 재미였다고 말했는데 이 태도가 그의 성공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김 씨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며 마치 퍼즐을 푸는 듯한 즐거움을 느꼈다고 해요. 그는 경매장에서 경쟁자들의 표정을 읽고 그들이 포기하는 순간을 노려 입찰에 성공하곤 했죠. 또 다른 사례로는 이 씨가 나오는데 그는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며 매일 고객과 대화하는 시간을 즐겼어요. 이 과정에서 그는 고객의 입맛을 분석해 메뉴를 개선했고 결국 체인 사업으로 확장하며 큰 성공을 거뒀죠. 이런 사례들은 부자가 되는 길이 단순히 돈을 쌓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줘요. 네 번째 단계, 부자들이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 마지막 단계는 부자들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비결을 다뤄요. 예를 들어 한 부자는 유비식 바보짓을 성공의 비결로 꼽았어요. 그는 남들이 비웃는 선택, 예를 들어 모두가 외면하는 지방의 땅을 매입해 큰 수익을 올렸죠. 그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게 부자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부자, 최 씨는 배려의 힘을 강조했어요. 그는 사업 파트너와 직원들에게 항상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뢰를 얻어 사업을 키울 수 있었죠. 예를 들어 그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줄 때 단순히 돈으로만 주지 않고 그들의 가족까지 챙기는 세심함을 보였어요. 이런 사례들은 부자가 되는 길이 단순히 돈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책의 주요 메시지 행동이 마인드를 만든다. 한국의 부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부자가 되는 길이 거창한 지식이나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작은 행동과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상복 작가는 부자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기보다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한 결과로 성공했다고 강조해요. 아래는 책의 주요 메시지를 더 깊이 정리한 거예요. 1.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부자들은 돈을 모으는 때 필요한 마중물종 자돈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절약과 저축을 실천했어요. 예를 들어 최 씨는 3,000원짜리 테이프를 아끼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결국 큰 자산을 쌓았죠. 작가는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 운명이 된다는 말을 인용하며 습관이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해요. 이는 단순히 돈뿐 아니라 건강, 공부,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죠. 원칙을 목숨처럼 지켜라. 부자들은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절대 어기지 않았어요. 박 씨의 싸게 사는 원칙은 시장이 과열될 때 욕심을 내지 않고 불황기에 과감히 투자하는 전략으로 이어졌죠. 또 다른 부자, 정 씨는 빚은 도구일 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항상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웠어요. 이처럼 부자들은 자신만의 원칙을 통해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았어요. 3.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려라. 한국 사회에는 부자나 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꾼처럼 보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 책은 부자들이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재테크의 도구로 당당히 활용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김 씨는 부동산 투자를 게임처럼 즐기며 돈에 대한 편견을 깨뜨렸고 이는 그의 성공에 큰 원동력이 됐어요. 작가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이를 삶의 목표를 이루는 도구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4. 과정을 즐겨라. 부자가 되는 건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해요. 김 씨처럼 돈 버는 과정을 게임처럼 즐긴 부자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꾸준히 노력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며 경쟁자들의 심리를 읽는 재미를 느꼈고 이는 그의 투자 성공률을 높였죠. 작가는 부자가 되는 길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운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이는 돈뿐 아니라
삶의 다른 목표를 추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와 배려의 힘. 부자들은 돈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어요. 예를 들어 최 씨는 사업 파트너와 직원들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이는 신뢰로 돌아와 그의 사업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또 다른 부자는 가족과의 금전궁합을 성공의 핵심으로 꼽았죠. 그는 부인과 돈 쓰는 원칙을 공유하며 가정의 재정적 안정감을 유지했고, 이는 사업 확장의 토대가 됐어요. 작가는 부자가 되는 길에서 인간관계가 돈 이상의 가치를 만든다고 강조해요. 6.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부자들은 실패를 성공의 일부로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어 한 부자는 첫 사업에서 큰 손실을 봤지만 이를 교훈 삼아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성공했죠. 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공의 동반자라고 말했어요. 작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통해 배우는 태도가 부자가 되는 길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요. 시사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 한국의 부자들이는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줘요. 아래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더 깊이 정리한 거예요. 1.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책은 부자가 되는 길이 거창한 계획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가계부를 쓰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이는 돈뿐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10분 독서하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같은 작은 습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죠.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힘. 부자들은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지켰어요. 이는 돈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매일 30분 운동하기, 공부 위해 매일 10페이지 읽기 같은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습관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거예요. 특히 원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제공해요. 3.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자. 한국 사회에서 돈은 종종 부정적으로 여겨지지만 이 책은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돈은 단순히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재테크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길뿐 아니라 삶의 자유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돈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당당히 재테크를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죠. 4. 과정을 즐기는 태도. 부자가 되는 길은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도전과 재미로 가득할 수 있어요.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커리어를 쌓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과정을 즐기는 태도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김 씨처럼 부동산 투자를 게임처럼 즐긴 사례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추구하든 그 과정을 사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줘요. 관계의 중요성. 부자들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어요. 이는 돈을 버는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전반에서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와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은 돈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히 최 씨처럼 배려를 통해 신뢰를 쌓은 사례는 인간관계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보여줘요. 6. 실패를 성공의 동반자로 받아들여라. 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통해 배우는 태도를 가졌어요. 이는 우리 삶에서도 큰 교훈이죠.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다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다음 도전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를 더 대담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7.
시간의 가치를 깨달아라. 부자들은 시간을 돈만큼 소중히 여겼어요. 예를 들어 이모 씨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경제 흐름을 분석했고, 이는 그의 투자, 성공의 기반이 됐죠. 이는 우리에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줘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 SNS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면 우리의 삶은 크게 바뀔 수 있죠. 다른 독자들의 느낀 다양한 시각과 깨달음. 한국의 부자들 일을 읽은 독자들은 이 책에서 다양한 교훈과 감정을 얻었어요. 교보문고, 네이버, 블로그, 해피캠퍼스 같은 플랫폼과 엑스게시물을 참고해 독자들의 반응을 정리해봤어요. 한 독자는 이 책이 재테크 입문자에게 훌륭한 지침서라고 느꼈어요. 그는 한 권보다 더 체계적으로 부자 되는 원칙을 정리한 점이 좋았다며, 특히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나 싸게 사는 원칙 같은 실천 가능한 조언들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그는 이 책을 읽고 매일 1만 원씩 저축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1년 뒤 통장을 보니 뿌듯했다고 썼어요. 반면 어떤 독자는 부동산 중심의 내용에 아쉬움을 표했어요. 그는 2003년 당시 부동산 투자가 주된 성공 사례라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따라하기 어렵다고 느꼈지만 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특히 부자들이 투자를 투기꾼처럼 보지 않고 당당히 재테크로 여긴 점이 인상 깊었다고요. 그는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배우고 주식 공부를 시작했다고 썼어요. 또 다른 독자는 부자들의 사고방식 변화에 주목했어요. 그는 부자들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사고와 습관을 바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점에 공감했고,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는 동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특히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된다는 구절이 큰 울림을 줬다고요. 그는 이 책을 읽고 매일 아침 10분 명상하는 습관을 들였고 삶이 더 차분해졌다고 썼어요. 어떤 독자는 이 책이 현실적이고 냉정한 깨달음을 줬다고 했어요. 그는 부자가 되려면 많은 걸 포기하고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시간과 에너지를 부에 쏟아야 한다며 부자가 되는 길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기를 얻었다고요. 그는 이 책을 읽고 부업을 시작했으며 아직 부자는 아니지만 목표가 생겼다고 썼어요. 한 블로거는 이 책을 읽으며 22년 전의 조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 놀랐다고 했어요. 그는 2003년의 부자들과 지금의 부자들의 마인드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특히 부동산 투자와 골프 같은 취미가 여전히 부자들의 공통점이라는 점이 흥미로웠다고 했어요. 그는 이 책을 읽고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썼어요. 또 다른 독자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그는 최 씨의 배려 사례를 언급하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는 게 더 큰 자산이라고 느꼈다고요. 그는 이 책을 읽고 가족과 돈에 대해 더 자주 대화하게 됐고 가정의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썼어요. 엑스게시물에서는 한 사용자가 이 책을 마인드셋 전환의 바이블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 특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인상 깊었다며 이 책 덕분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시도해보고 있다고 썼어요. 반면 또 다른 사용자는 부동산 중심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작은 습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덧붙였어요. 마무리,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한국의 부자들이는 부자가 되는 길이 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 출발한다는 희망을 줘요. 이 책을 읽으며 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작은 습관과 원칙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부자들이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과정을 즐기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 점은 돈뿐 아니라
삶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죠. 여러분은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읽었다면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혹시 부자들의 습관이나 사고방식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인상 깊었는지 들려주세요. 아직 읽지 않았다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펼쳐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